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남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캐나다 경찰이 미국 호주의 경찰과 공조해서 아동 포르노 사범 349명을 체포하고 어린이 386명을 구출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프로젝트 스페이드란 이름의 이번 작전은 전례 없던 규모로 압수한 동영상 비디오만도 수십만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비디오의 내용은 어린 유아와 아동을 상대로 한 끔찍한 성행위를 담은 것으로 그동안 단속했던 내용 중 최악의 것이라고 합니다. 캐나다와 미국, 호주와 그 밖의 관련국 경찰의 공조로 이루어진 이번 수사로 캐나다에서 108명, 미국에서 76명, 호주에서 65명, 그 외 여러 나라에서 100명이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수사는 2005년부터 아동 포르노 배급업 회사를 운영해온 토론토의 브라이언 웨이란 42세 남자를 체포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체포된 포르노 사범들은 학교 교사, 의사, 배우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브라이언 웨이는 전 세계의 하수인들에게 지시해서 5세에서 12세 사이의 어린이들의 포르노 비디오를 만들어 아조브 필름이란 자기 회사를 통해 전 세계 고객들에게 판매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르노에는 독일, 루마니아, 우크라이나의 발가벗은 남자 어린이들이 출연하고 있으며 업자들은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합법적인 자연주의 영화라고 주장하면서 각국에 판매해왔습니다. 캐나다 경찰은 수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어서 더 많은 관련자들이 체포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의 상장을 마친 트위터사가 주 영업 국가인 미국을 벗어나서 캐나다를 포함한 3개 국가에서 셀프 서비스 광고를 도입할 것이라고 14일 밝혔습니다. 트위터의 이번 발표로 캐나다와 영국, 아일랜드의 중소상인들은 이번 주부터 특정한 트위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홍보용 광고를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구글 광고가 운영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터넷과 셀폰을 이용한 트위터 셀프 광고 서비스입니다. 이 셀프 광고는 중소기업 운영자가 일정 광고 금액을 내고 타깃이 되는 사용자층을 선택한 후 광고 내용을 입력하면 해당 타깃의 고객들 트위터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2012년에 무려 3억 1,7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트위터는 대부분의 광고 판매를 버라이존이나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 등을 통해 패키지로 직접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위터의 판매 사원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중소기업들에게 광고를 허락할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트위터는 지난주에 무사히 상장을 마쳐 180억 달러의 자본을 조달했으며 그 이후로 주가가 계속 올라 현재 시장에서의 가치는 240억 달러가 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의 서울시가 미주 지역 한인 세금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세금 징수할 계획임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최근 미국 애틀란타 등 미국에 거주하는 고액 세금 체납자들에게 서울시 체납 징수 직원이 직접 방문하거나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1차 미주 현지 방문을 통해 2억 6천만 원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출국 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서울시에 체납한 세금이 있다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들의 방문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애틀란타 중앙일보의 보도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애틀란타 등 미국에 거주하는 고액 세금 체납자들에게 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애틀란타와 LA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 12명을 방문해 세금 납부를 독려했으며 이 중 5명으로부터 2억 6천만 원을 납부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아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세금 체납 한입 납부 독촉을 위해 해당 지역 총영사관 등과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공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신고한 체납자 140명의 거주 국가는 애틀란타 등 미국이 8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캐나다가 23명, 호주 및 뉴질랜드 18명, 일본 5명, 스위스 3명, 기타 국가 5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외국 거주 체납자들에 대한 추적 조사를 통해 올해 총 3억 7,513만 원의 징수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방세 체납자가 총 554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무려 2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체납자 중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인 체납자가 34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체납 금액별로는 1억 원 이상 체납자 44명이 142억 원을 체납해 전체 체납액의 절반이 넘는 54.6%를 차지했습니다. 체납 요형은 부동산 매매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와 한국 내 사업장에서의 종합소득세 체납이 대부분입니다. 서울시는 납부 의사가 전혀 없는 외국 거주 체납자에 대해서는 향후 국내 입국 시 재출국 금지 및 출국 정지, 여권 발급 등 영사 업무 제한 요청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실시하는 한편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체납자들의 출국을 막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진행 중이며 이를 위해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외국 거주 체납자의 출입국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국내 입국 시엔 출국을 할 수 없도록 특별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 CRTC가 캐나다 내 번들 판매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최근 연방정부가 번들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시청료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는 정책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TV 시청을 위한 케이블 수신료가 비싸다는 여론을 감안한 캐나다 연방정부는 최근 케이블 TV의 번들 판매를 근절시킴으로써 패키지 형태로 판매되는 TV 수신료를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캐나다 CRTC는 이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내년 4월에 실태 보고서를 제출하고 시정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캐나다의 TV 방송은 케이블을 통해 미국의 수많은 케이블 채널까지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이 너무 많다 보니 케이블 회사는 개별 판매가 아닌 번들 판매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몇 개의 즐겨보는 방송 이외에 보지 않는 방송 채널까지 번들 형태로 구매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14일 사회유산부 셜리 글로벌 장관은 연방정부가 CRTC의 자세한 사전조사를 지시했다며 번들 판매가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브 장관은 캐나다 소비자들은 선택적으로 소비할 권리가 있다며 시청하지 않는 많은 채널들 때문에 높은 수신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밴쿠버시는 최근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을 관내 주요 지역에 설치함으로써 시내 환경을 개선하고 담배꽁초의 필터 부분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메트로 밴쿠버 지역에 함부로 버려지던 담배꽁초에 대한 새로운 방안으로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밴쿠버시가 세계 최초로 담배꽁초 재활용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밴쿠버시 당국은 지난 12일부터 다운타운의 4개 구역에 총 110개의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을 설치했습니다. 이 쓰레기통은 담배만을 수거하며 별도의 수거 인력에 의해 운영됩니다. 밴쿠버시는 담배 필터 부분의 셀룰로즈 아스테이트가 공사자재 널빤지로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프로그램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밴쿠버시청의 의뢰로 이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테라사이클사는 수거된 담배꽁초에서 필터를 분리해 재활용할 예정입니다. RB 제이크 테라사이클 대변인은 매년 35조 개의 담배꽁초가 버려지며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는 독성이 있어 오염도도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1리터 물에 담배꽁초 하나를 버리면 그 안에 살고 있는 물고기가 죽을 정도라고 말하며 이번 프로젝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밴쿠버시의 안드레아 레이머 부시장은 4년 동안 고심한 끝에 시행되는 제도라며 그동안 다운타운 지역에서 길거리 쓰레기로 인한 불만 신고가 많았고 그중 담배꽁초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번 프로그램이 밴쿠버가 환경 중심 도시로 발전하는 데 한 발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버그린 라인의 노선을 두고 트라이시티 지역 논쟁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포트 코키들람 시의회가 에버그린 라인을 포트 코키들람까지 연장시키는 안을 통과시킨 한편 포트 무디에서는 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포트 코키틀람 시의회는 시의 교통 발전을 위한 안건 2가지를 통과시켰습니다. 첫 번째는 메릴 우회로 개선으로 현재의 4개 버스 노선을 6개로 확장하는 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에버그린 라인을 포코시까지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데이브 커리 포트 코키틀람 교통 담당자는 현재 포트 코키틀람시를 지나는 버스 노선과 에버그린 라인역들 사이의 연결이 미흡하다며
에버그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역시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사 지역 인근의 포트무디 주민들은 공사의 자세한 진행 내용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등이 사전에 논의되지 않았다며 공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인 존 그레스트 씨는 현재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지상 노선의 고가 공사는 관련자 미팅에서도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클라하니 지역에 집을 구입했다는 한 주민은 집을 구입할 당시 이미 에버그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지만 지금과 같은 피해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에버그린 프로젝트 사업자 측은 주민들의 사생안 보호를 위한 나무 울타리 설치와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음벽 설치 등을 제안했으나 반발이 너무 커 해결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카인 흡입 동영상으로 논란에 휩싸인 러퍼드 토론토 시장이 14일 시의회에서 자신이 시청사에서 마리화나를 피우고 매춘부를 불러들였다는 내용을 밀고 한 제보자에 대해 법적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여론에 화를 내듯 인터뷰를 해오던 포드 시장은 시의회가 자신에 대한 업무 중지와 사퇴 권고를 의결한 이후 더욱 화가 난 듯 보입니다. 동영상 파문 이후 연일 사퇴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포드 시장은 14일 청사 부근에서 기자들에게 불행히도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중상모략 혐의로 제보자를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드 시장은 다른 선택은 없었다며 자신에 대한 중상과 모략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포드 시장은 문제의 제보자로 자신의 전 수석 보좌관을 포함한 보좌진 3명을 지목했습니다. 그는 코카인 흡입 혐의와 함께 지난해 3월 성 패트릭데이 때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콘틴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비서에 술 심부름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포드 시장은 지목한 3명의 보좌진은 패트릭데이 당일 그와 함께 있었으며 이들 중 한 명이 자신이 시청에서 금발의 푸른늘을 한 매춘부와 미래를 나눴다는 허위 사실을 경찰에 제보했다는 것입니다. 포드 시장은 현재 매우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다며 매춘을 했다는 말에 가족들이 상처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매춘부로 불리우는 금발의 여성은 창녀가 아닌 내 친구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포드 시장이 파티에서 나온 뒤 한 여성과 함께 한 술집의 프라이빗 룸으로 이동했으며 그가 한 여성과 테이블에서 코를 킁킁대는 소리를 들었다고 웨이터가 증언함으로써 코카인 흡입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포드 시장은 코카인 흡입 동영상이 공개된 이후에도 지난 7일에는 누군가에게 살인을 위협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연일 파문을 빚고 있습니다. 캐나다를 찾는 외국 관광객이 지난 2000년 이후 20%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2일 CBC는 캐나다 관광업계는 세계적 경쟁 대열을 따라잡지 못하고 점점 낙후되고 있다고 딜로이트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캐나다의 로키나 나야가라 폭포는 여전히 세계적인 인기 관광지입니다. 하지만 최근 컨설팅 업체인 딜로이트는 세계 관광업 경쟁력 조사 보고서를 통해 캐나다 정부와 관광업계가 관광업 성장 전략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했으며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관광업에 종사하는 캐나다 국민이 모두 60여만 명으로 캐나다 국내 총 생산의 2%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캐나다는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2위의 관광 선호국으로 꼽혔으나 현재 순위는 18위로 밀려 우크라이나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기만도 못하다고 합니다. 캐나다 관광협회는 지난해 캐나다를 찾은 외국 관광객은 1,600만 명이었지만 최근 캐나다 달러와의 강세로 미국 관광객이 부쩍 줄어들었으며 지난 10년 사이 캐나다를 찾은 관광객은 해마다 4% 선을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캐나다 관광업이 살아날 방법으로는 항공업계의 구조적 개혁을 통해 요금 체계를 낮추고 비자 발급 기간과 불확실성을 줄이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업계와 정부의 유관 기관들이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한 혁신과 신상품 개발도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밴쿠버시가 준비 중인 자전거 대여 프로그램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밴쿠버는 물론 토론토시와도 계약이 되어 있는 자전거 회사인 빅시사가 파산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빅시사는 2014년 한 해 동안 25곳의 대여소를 통해 125대의 자전거를 제공할 예정이었으며 10년 동안 125곳의 대여소에 1,500대의 자전거를 제공하기로 계약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13일 네이플리츠에서 3건의 화재가 발생해 경찰이 방화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첫 화재는 오전 5시 반경 223번 스트리트의 한 가정집에서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은 안전하게 대피했으나 집이 매우 심하게 파손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든 스트리트의 또 다른 가정집에서 화재가 있었으며 로이드 하이웨이 근처 쓰레기통에서도 또다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같은 시간과 이동 동선에서 연속된 화재로 보아 고의 방화로 추정하고 자세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밴쿠버의 여성 네트워크 협회인 코인이 오는 23일 오후 1시 더글라스 컬리지 뉴웨스트민스터 캠퍼스에서 제2회 코인 밴쿠버 리더십 멘토링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차세대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학, 치의학, 약학, 수입 농작물 검사 등 모두 10개 분야의 전문 멘토들이 참여해 각 직업군에 대한 정보와 준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캐나다 최초 한인 주의원이자 전 노스테리터의 주의원인 셀리리 의원이 강연자로 나섭니다.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캐나다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A로 확인하고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제시한다고 13일 발표했습니다. S&P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안정적이고 예상 가능한 정책 결정과 정치기관, 탄력성을 자랑하는 경제, 그리고 강력한 통화 및 재정적 유연성이 캐나다의 신용도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 경제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캐나다의 잠재적 취약성이라고 평가했으며 금융 시스템에서 자산의 질이 악화될 위험성이 있다며 이는 가계 부채의 증가로 귀결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재정 적자가 감소하고 있어 순 일반 정부 부채 부담이 GDP의 50% 수준으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캐 수교 50주년을 맞아 제11차 한캐 포럼이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서울국제포럼과 캐나다 아태제잔의 주최로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주 캐나다 대사관에 따르면 11월 7일에는 캐나다 의회에서 식전 행사로 북한 인권에 관한 5차 패널 토론회가 개최되었으며 개막 토론 행사로 양측 포럼 참가자, 지역 교민, 캐나다 한국 협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과 캐나다 FTA를 포함 한국과 캐나다 관계 전반, 북한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합니다. 11월 8일에는 페린 베티 캐나다 상공회의소 소장의 기조연설과 연화 마틴 상원의원의 환영사를 포함 포럼 본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한국과 캐나다 교역 및 투자 분야, 에너지 완부 및 녹색 성장, 아태지역 안보 관련 양국 간 협력 방안, 중견국으로서 양국 국제협력 방안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11월 9일에는 양측 대표단이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전쟁기념 박물관을 시찰하는 일정으로 모든 행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밴쿠버의 삼성전자 연구개발본부가 설립됩니다. 주 밴쿠버 총영사관의 이기천 총영사는 11월 8일 톰 나이벌그 삼성전자 캐나다 연구개발본부장을 오찬에 초청, 삼성전자의 캐나다 연구개발본부 설립 관련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이벌그 본부장은 밴쿠버에 설립되는 삼성전자 연구개발본부는 북미 지역에서는 실리콘밸리, 샌안토니오, 달라스 등에 이어 4번째 설립되는 것으로 삼성전자에게 있어 밴쿠버와 BC 지역에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재 연구개발본부에 전문 인력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라며 서버 컴퓨터 등 전문 인력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주 전체 뉴스입니다.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에서 한국 음악 저작권 위반에 대한 대응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LA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음악 저작권 협회 미주지부 소장을 지낸 엘로힘 EPF의 차종현 회장은 13일 LA중앙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미국 내 한인 업소들이 음악 저작권 침해와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면서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저작권 권리에 대한 징수와 침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노래방뿐만 아니라 한국 가요를 영업에 이용하는 모든 업소와 행사도
저작권료 징수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힘으로써 한인 사회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 회장은 지난 7년 동안 미주 전 지역을 돌면서 저작권과 관련된 홍보 활동을 펴왔다고 밝히고 이제는 법 테두리 안에서 모든 영업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만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징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카고 중앙일보는 현대자동차 미국 지사가 미국에서 제기된 특허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13일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한 보도에는 미국 연방법원이 클리어 위드 컴퓨터스 CWC가 현대차 미국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 현대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CWC는 미국에서 특허 괴물로 불리우는 오리온 IP사가 이름을 바꾼 페이퍼 컴퍼니로 알려졌습니다. CWC는 2009년 현대차의 온라인 견적 시스템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150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고 1심 판결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번 현대차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현대차는 1150만 달러 규모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습니다. 도로를 역주행한 한인 여성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고 워싱턴 DC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메릴랜드 주경찰은 12일 저녁 몽고메리 저먼타운에 거주하는 25세 한인 여성 에리카 채 씨가 지역 I-270 고속도로를 혼다 어코드 차량으로 역주행하다 상대편 메르세데스 SUV 차와 정면 충돌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최 씨가 숨지고 SUV 차량 운전자 라이펑 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에리카 최 씨가 프레드릭 방향인 북쪽 노선에서 남쪽 방향으로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중앙일보는 할렐루야 선교단 주관의 달라스 지역 한인교회 대항 친선 축구대회를 보도했습니다. 달라스 지역 교회 대항 친선 축구대회가 지난 9일 샌디 레이팍 구장에서 19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번 할렐루야 선교 회장배 축구대회는 19개 팀이 3개조로 나뉘어 오전 8시 경기 시작부터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달라스 교회 협의회장 김형민 목사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 경기의 승부욕을 뛰어넘어 대회의 취지를 기억하면서 경기에 임하기를 바란다고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대회 최연소 참가자인 김유진 선수는 어린 나이지만 이렇게 큰 대회에 교회 어른들과 경기에 참여할 수 있어서 뿌듯했고 무엇보다도 잔디에서 김밥을 먹는 시간이 가장 즐거웠다고 유쾌하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 참가비로 만들어진 수익금 전액은 달라스 교회 협의회 선교 후원금으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시애틀 중앙일보는 20대 한인 남성이 버스 정류장에서 이유 없이 폭행당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20대 한인 남성이 인종차별 이유로 슈어라인에서 심하게 구타를 당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시애틀 지역 뉴스가 지난 4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인 26세 이재강 씨는 지난 10월 26일 슈어라인에서 한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고 차량이 다니는 벨린저웨이 도로로 끌려나갔다고 합니다. 목격자들은 이 폭행은 이유 없는 공격이었으며 폭행 용의자가 이 씨의 머리를 버스 정류장 폴에 세게 부딪히고 이 씨가 쓰러지자 발로 찼으며 심지어 이 씨의 목을 잡고 벨린저웨이 도로로 끌고 나갔다고 합니다. 목격자는 폭행자가 실제로 이 씨를 차가우는 도로에 던지려 하는 것 같았다며 이를 본 시민들이 도로 위로 뛰어가 손을 흔들어 차를 세워 더 큰 참사를 막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폭행 용의자는 시민들에게 이자를 왜 돕느냐며 이 사람이 일본 사람인 줄 모르느냐, 베트남에서 우리가 이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모르느냐고 거칠게 말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폭행의 동기는 단지 피해자의 인종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씨를 폭행한 알링톤 거주 디온 패커드 씨를 체포하고 악의적인 폭행과 괴롭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디온 패커드는 마약에 취했거나 정신 이상자적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람 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